안녕하세요. 강창래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요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아침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우산 챙겼나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신발 안에 있는 양말이 젖지 않을까, 바지는 젖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이 하루의 첫 생각이 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이었나? 장마가 없고 가뭄이 지속될 거라는 일기예보를 봤었는데요. 어느새 이게 바뀌었는지 다시 장마 전선이 올라와서 좀 며칠간 많은 비를 동반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렇게 약간 소식이 바뀌는 일기예보를 보면은, 아니 요즘에 AI 시대, 막 인공지능이 뛰어나지고 슈퍼컴퓨터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대인데, 왜 일기예보는 항상 전이랑 지금이랑 비슷하게 예측도가 그렇게 높아진 것 같지 않지? 왜 오히려 더 낮아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과학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 기상예보라는 거는 어마무지한 복잡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된 건 일주일 이후에 일기예보는 의미가 없대요. 수학적으로 그건 예측을 못한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 하더라고요. 날씨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나무 형태처럼 방사형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방사형과 방사형이 겹쳐서 더 많은 복잡성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비 효과라고 아시나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이제 우리 동네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측하기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해 있대요. 일기예보라는 게 사실은. 진짜 생각해서 나비가 그냥 날개짓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날개짓들에 의해 발생되는 기상 변화들이 그 기상 변화가 또 다른 기상 변화를 일으키고, 그 기상 변화들이 점점 누적누적 되다 보면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뭐 양자 컴퓨터니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기예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역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비구름이 몰려오니까 비가 오네 이 정도는 예보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막 며칠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의 날씨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나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거는, 그냥 아침에 비 오면 비 오는구나 생각하는 거고, 비 오다 그치면 그쳤구나 생각하고, 일기예보를 보면서는 단순하게 너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뉘앙스만 판단할 정도? 네,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기예보가 막 그렇게 정확도가 안 높아진 이유 중, 제 생각에는 새로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기후대가 변화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온대 기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봐도 한국은 아열대 기후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 예시인데, 똑같은 기상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럼 다음날 비가 내렸다라는 결론이 있잖아요, 딱. 근데 그 똑같은, 그냥 정말 기적적으로 똑같은 수치의 날씨 지표가 있었는데 다음날 비가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후대가 바뀌니까, 뭐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안 내릴 스콜이 내린다던가, 내려야 될 비가 그냥 조금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너무 뜨거운 기운이 있으니까, 지열 자체가 뜨거우니까 비를 내려야 할 때 못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기상학자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실 텐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일기예보는 그냥 왜 관상 보듯이 누적된 얼굴의 그 인상의 통계 자료로, 저 사람 저렇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측소에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과거의 그 관측소의 자료와 비슷한 다음날의 날짜를 혹시 또 좀 대비를 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현업은 몰라서 그냥 제 뇌내 망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형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시아인의 관상과 이제 뭐 서구권의 관상과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계열의 관상이 다 다른 것처럼,
내 기준에는 이 사람은 웃는 상인데 그 웃는 상이 그 문화권에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기후대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다 보니까 일기예보 자체도 조금 예측이 더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열대 기후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스콜성 소나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11시쯤에 막 엄청 비가 장대비가 때려박아서 점심 나가서 어떻게 먹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싹 그쳐져 있거나 아니면 퇴근 때 스콜성 비가 엄청 내려서 우산을 새로 사서 막 귀가를 하는데 이제 지하철역 한 30분 지났나? 아니면은 집에 도착했을 때쯤 보면은 너무 하늘이 맑게 개어 있는 걸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기상 현상 자체가 조금 제가 학생 시절에 느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온난화가 이유겠죠. 네. 그리고 제가 퇴근길에 우산을 사간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우산을 되게 비싼 우산을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게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약간 오타쿠여서 그 관련된 굿즈로 우산 상품이 있으면은 좀 사곤 했어요. 막 그렇다고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 뭐 그 만화 속 캐릭터들이 쓰는 우산을 이제 비슷하게 흉내낸 정식 그런 굿즈는 아니고 막 팬들이 만든 굿즈 있잖아요. 뭐 만화 속에 나온 우산 굿즈가 있다 하면은 그 우산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좀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 우산을 사서 쓰거나 아니면은 공연을 보러 가면은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지킬 앤 하이드였나? 거기서 이제 지킬 앤 하이드 문구가 새겨져 있는 우산을 팔기도 해서 그런 우산도 꽤 큰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우산들의 결말이 항상 지하철에 두고 내리거나 버스에 두고 내리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비싼 우산을 한 3번인가 4번 정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냥 편의점 3,000원, 5,000원짜리 우산을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막 버스에 두고 지하철에 두고 내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언제나 잊어버리고 제가 필요할 때 우산이 없어가지고 저는 사무실이랑 집에 두 개 두 개 혹은 세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우산을 항상 놔둬놔요. 비가 안 오는 날에도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겨 갔는데 이제 퇴근할 때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두고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음날 그 우산을 다시 챙겨서 집에다 둬요. 그래서 항상 우산의 비율을 한 두 개, 세 개? 이게 한 개 한 개 안 놓는 이유는 제가 많은 우산을 집이 됐건 회사가 됐건 이거 서로 5대5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면 그걸 또 까먹기 때문에 또 우산이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하나하나면 언젠가 두 개가 집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는데 비가 내리면 또 우산을 새로 사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두 개 정도를 놔두면 제가 깜빡 잊어도 어쨌든 비상용으로 하나를 남겨두고는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지금 이런 장마철에는 조금 힘든데 이제 봄, 가을에 약간 이 부슬비가 내릴 때는 굳이 우산을 쓰고 다니진 않았어요. 제 예전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제가 약간 영국병이 있거든요. 그런 힙서 기질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 굳이 우산 쓰는 거는 멋있지 않아 해서 후드를 쓰고 다닌다거나 후드를 안 입은 날에는 그냥 손으로 머리를 가리면서 총총총 출근을 하는데 이게 봄, 가을에 부슬비 내릴 때는 가능하긴 한데 이제 여름 장마철에 그러고 다니면은 제가 젖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젖은 채로 사무실에 들어간 게 너무 민폐잖아요. 물을 뚝뚝 흘리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산을 좀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장마철에는 저는 진짜 전을 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먹고는 해요. 두 가지 음식을 비 오는 날에 세 가지? 또 얘기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세 가지로 정할게요. 네, 일단은 전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비 오는 이런 장마철에는 두 번째는 닭 한 마리. 그 슴슴한 국물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우동. 우동을 아까 닭 한 마리랑 그 파전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약간 달큰하면서 짭짤한 국물인데 면에 호로록 하는 느낌이 생각이 나가지고 떠올렸는데 이런 장마철에 되게 선호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항상 메뉴를 그쪽으로 몰고 회식을 하더라도 전집을 간다던가 뭐 우동을 회식을 할 순 없으니까 이제 닭 한 마리 그런 음식을 가기는 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서울을 와서 얼마
안 된 첫 회사에서는 근처에 너무 맛있는 전집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비 핑계로 막 회식을 거기로 가자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파전을 이렇게 요리하는 소리가 빗소리랑 비슷해서 그런가 막 빗소리가 들리면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자동적으로 상상이 돼가지고 더 파전을 먹으러 가고 싶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파전을 먹으러 회식하는 날에는 제가 맥주 파지만 같이 파전에 막걸리를 먹으면 아 정말 다음날 힘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 비가 계속 왔으면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파전에 막걸리 이 괜히 관용우처럼 굳혀진 메뉴의 조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고소한 기름 냄새와 그리고 달큰한 술이 주는 만족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마철이 되고 막 홍수 나고 물난리가 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태풍이 진짜 심하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막 스마트폰이나 그런 안내 경고 문자 있죠?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비상연 비상연락망으로 다 주변에 돌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가로수 쓰러져 있고 진짜 태풍이잖아요. 장마는 비만 오지만 태풍은 진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초등학생 두 명을 제 동생이랑 보내야 되나 싶긴 한데 아 그래도 또 고지식한 면들이 있으셔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바래다 줘야겠다 하고 부모님이 차라리 회사를 늦게 출근하더라도 학교는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저랑 동생이랑 이제 아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도착을 하니까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학교에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태풍 시 주의해야 될 대피 요령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저랑 동생은 아빠 운전석 뒤에 앉아가지고 들리는데 아버지도 들으시더니 이거 집에 가도 되겠는데 싶어서 아빠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집으로 종종 오면서 어머니는 놀랐죠. 왜 왔냐? 뭐 너무 길이 험해서 학교까지 못 가고 온 거냐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냥 갔는데 안내 방송해서 오라고 했다. 아마 그래서 본인 회사도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뭐 있는 걸로 해 먹자. 뭐 장보러 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다음날 학교를 아마 바로 간 것 같기는 해요. 뭐 며칠씩 있는 태풍은 아니어서 가보니 학교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비슷하게 강남에도 되게 물난리가 심하게 났었잖아요. 막 사당역인가 뭐 이수역에 지하철 역사에 물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이 안쏘고 무정차로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물난리가 났는데도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날에 출근을 왜 했냐면 아니 뭐 연락이 없는데 내 맘대로 이 기상 이변에 출근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K 직장인의 이 기상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출근을 하고 도착해서 와중에 나름 제 성실한 포인트를 좀 자랑을 하자면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났으니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이지만 8시 반에 도착하게끔 아예 일찍 출근을 해서 더 일찍 도착하긴 했어요. 막 8시 10분, 20분쯤 도착을 했는데 그때 회사 사무실에서 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어제 물난리 이후에 소식을 뒤늦게 접해가지고 뭐 본부장님이 그때 저녁에 그냥 자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막 오전에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출근에 대해서는 지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후에 출근하시고 이미 출근하신 분들은 오셔서 그냥 업무보다는 네, 그냥 좀 쉬셔라. 뭐 다른 분들은 늦게 출근하실 거니까. 그리고 점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에 오면은 점심 회식이나 하자 해가지고 점심 회식하면서 본부장님이 잤을 동안 일어난 물난리를 들으셨는데 본부장님은 자기 개인 PT 받고 그냥 꿀잠 자고 있었는데 암막 커튼 쳐놓고 꿀잠 자고 있었는데 나라가 뒤집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웃으면서 그때 회식 자리 얘기를 했는데 그 물난리가 났던 당시에는 무서웠던 게 역삼 쪽 강남 쪽 막 그 물이 넘친다라는 뉴스가 왔을 때는 제가 이제 관악구에 사니까 조금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서초, 방배, 사당 점점 관악구로 오는 거예요. 와 무서웠는데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지대가 높아요. 산으로 치면은 중턱쯤에 살고 있어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좀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들 정시에 출근하려고 노력했던 걸 보면은 K 직장인의 슬픔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마철이 오거나 하면은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좋아하는 메뉴를 먹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긴 하는데 항상 약속이 잡혀지지는 않아요. 비 오는 날 나가기도 귀찮고 저도 귀찮고 친구들도 같이 나오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렇게 집에 일찍 오거나 주말에 집에 머물고 있으면은 장마철을 조금 잘 보내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청소를 진짜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습기 제거제도 많이 놔두고. 왜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습기가 차게 되면은 곰팡이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해서 빨래도 더 자주 돌리고 막 빨래도 막 한 평소에 빨래량이 100일 때 빨래를 돌린다면은 괜히 그냥 매일매일 빨고 매일매일 건조기를 돌려요. 그 빨래의 스팜이 뭔가 또 괜히 그냥 뭔가 발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자주 청소하고 더 자주 빨래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요리도 잘 안 해 먹어요. 그냥 물이라는 존재가 아파트에 안 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 습기가 만들어낼 벌레 지옥이 물론 제가 그런 벌레 지옥을 맞이한 적은 없거든요. 막 바퀴벌레가 때로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냥 괜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그게 좀 무서운 것 같고 물이 넘치거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되게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뭐 물난리가 나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거 말고 벌레만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이렇게 장마를 주제로 다시 주저주저 떠들어 봤는데요. 사실 주제에 맞게 떠들었는지 제 신상에 대한 초등학교 시절 추억, 뭐 직장 다니고 있다가 우산을 많이 두고 다니는 이런 제 신상을 얘기한 것 같아서 주제에 맞게 얘기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장마철 시즌 되면은 뭐 이제 공간 자체가 습해지다 보니까 그런 곰팡이 걱정에 청소도 자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상 우산을 챙겨 다녀야 되고 그렇게 우산을 챙겨 다니다가 우산을 신경 쓰는 번거로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 젖고 옷 젖고 이러다 보면은 빨래도 평소보다 더 자주 하게 되고 고생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잖아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장마철이 주는 소소한 풍경의 재미가 있잖아요. 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어디 좀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그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또 비가 막 내릴 때 카페에 앉아서 바깥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저도 뭐 빗소리가 내릴 때 빗소리를 들으면서 파전이나 부침개를 먹으러 가고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을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번거롭지만 이번 장마철도 조금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래 한 스푼 크게 라디오였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